안녕하세요. 6월 10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여러분의 헌법을 실력을 탄탄히 가지고 또 항상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정의연입니다. 자, 6월 10일 벌써 이제 6월도 이번 주가 거의 벌써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6월도 더워지고 있어요.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또 습해지고요. 장마지, 6월 말쯤 되면 또 장마지겠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헌법을 매일매일 한 문제씩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긴장관계 아시죠? 내가 이만큼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결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문제도 생각지도 않고 이걸 대비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매일 헌법 한번 가보실까요? 24년 법원지 5급 문제. 자, 요거, 예전에는 이제 조금 파트 하다가, 이제 요거 이제 맞아 조금, 선별해서 중복되지 않았어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4년도, 법원지 5급 문제였는데, 올해가 마지막으로 40문제, 내년부터는 이제 좀 시험 제도가 바뀌어요. 자,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선거운동이에요, 선거운동.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은 좀 봐야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거제도 요거 한번 볼게요. 솔직히 선거제도에서는 헌법의 조문이라고 있는 게 24조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선거제도가 따라오는 쪽이에요. 그래서 기본권을 보장해서 선거제도가 헌법에 약간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권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위한 각종 법률로서 대표적인 게 바로 아마 공직선거법이라고 아실 거예요. 법률로서 공직선거법. 자, 요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까지. 하지만 당내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내 선거를 해서 최고위원이 됐다, 당대표가 됐다, 공무원인가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공직선거법은 당내 선거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사무가 선거, 국민투표, 당내 선거, 또 심지어는 총장 선거도 있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위탁할 수도 있어요. 거기 때문에 법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자, 일단은 공직선거법을 주로 배우는데요. 이 공직선거법이 아무리 입법자가 재량껏 한다 해도 헌법에 있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 67조 1항의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자, 41조 1항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써 있고요. 물론 지방자치법에 써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똑같이 뭐라고 써 있냐면 보, 병, 지, 비, 자유선거원칙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자유선거원칙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보장한다. 이건 예전에도 몇 문제 하면서 했는데 반복적으로 하기보다는 오늘 조금 더 다른 영역에서 볼게요. 요거는 지켜져. 보통선거원칙, 평등선거원칙, 그다음에 직접선거원칙, 비밀선거원칙, 자유선거원칙. 이건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준수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공직선거법에서 요 내용을 조금 절차적인 면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절차적인 면으로 한번 볼게요. 자, 공직선거법입니다. 왜 이쪽에 썼냐고요? 여러분, 선거제도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하이라이트. 선거제도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바로 선거일이에요. 선거일이 진짜 가장 중요한 날이죠. 하지만 선거일 날, 만에 하나 선거일 날 선거를 한다. 좋아요. 선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선거를 만약에 요게 임기 만료라고 할게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임기 만료 이후에 해버리면 대통령이 안 계셔요. 국회의원이 안 계세요. 이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국정선거인데, 국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임기 만료 전에 대통령 선거 70일부터 40일, 국회의원 선거 50일, 지방선거 30일 이런 식으로 갖고 그래도 짝수가 아니라 홀수로 떨어집니다. 7, 5, 3.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방선거. 자,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일은 1도 예외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정화돼 있죠. 수요일로 법정화돼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난 선거 때 선거하셨죠? 4월 달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래서 대통령 선거든 뭐든 이렇게 선거일 날은 수요일이고 수요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 자, 그런데 이 선거일 수요일 날 한 이유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출근하셔야죠. 근데 만약에 목요일 날 했다. 그럼 금요일 날 월차 내서 안 보이세요. 목요일까지 다니시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임시공휴일이니까
금, 토, 일. 4일이 연휴가 돼버려요. 그래서 선거에 집중을 좀 하실 걸 바라기 위해서 일단은 목, 금, 토, 일 요걸 막 조금 자제시키고 수요일 날 한 거예요. 그러면 연차는 2번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 수요일 날 어찌됐든 선거일 날 하고요. 요때 만약에 그러면 선거를 했어요. 그럼 당선인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선인이 생겼으면 그분은 뭐예요? 당연히 그분은 당선인이라고 하죠. 현직이 아니에요. 현직은 당연히 있죠. 임기 만료 전이니까 아직 현직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600명이 될 일은 없고 대통령이 2분이 될 일은 없잖아요. 당선인에서는 직무집행이 안 됩니다. 직무집행이 아니라 이분은 뭐 한다? 한마디로 자 현직이 하시던 일에 대한 업무 인수를 받아야죠. 인수인계를 받아야죠. 이게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임기 만료 이후에도 30일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들은 전부 다 거의 명예직으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선거일 날 선거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이 선거일에는 선거 못하는 거 그러니까 선거운동 못하는 거 다 하실 거예요. 이거 설마 모르시겠어요? 선거운동 안 돼요. 이게 한계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거일 날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거운동을 하셔야지.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선거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선거일은 선거운동 못하니까요.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일을 합치면 선거 기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합치면 선거 기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선거 기간은 대통령은 23일이고 나머지 기타는 14일이에요. 기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요. 둘이 합쳐서 5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선거 기간에서 뭘 빼면 일을 빼면 선거운동 기간이 나와요. 그러면 대통령은 22일, 그 다음에 기타는 13일이 선거 기간이 되겠죠. 선거운동 기간이 되겠죠.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에 뭐예요? 선거운동을 해야죠. 선거운동을 이렇게 얘기하죠. 당선, 낙선 활동을 모두 선거운동으로 봅니다. 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당선, 낙선 뭘 붙이고 떼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호가 있는 자를 요걸 우리는 후보자라고 하죠. 그러면 기호가 있으려면 당선, 낙선을 시켜갖고 선거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원칙 허용이고 누구든지 당연히 외국인은 안 돼요. 안 되는 예외. 요거는 반대하셔야죠. 외국인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헌법에 공무원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라고 공무원 안 돼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장도 안 돼요. 그분들도 외우셔야죠. 그러면서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안 돼요. 이런 분들 쫙 외우시고 그런 다음에 예외적으로 안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예외적으로 안 돼요. 한 다음에 예외적으로 안 돼요. 한 다음에 요건 사람에 따라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에 행위에 따라 행위. 우리나라에서 호별 방법은 안 됩니다. 호별 안 돼요. 그 다음에 집회라는 방법으로도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시간적 한계로서 선거일 날 선거운동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고 또 행위 중에 여러분 선거일 날에도 뭘 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 할 수 있어요. 여론조사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선거의 공영성, 공정성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가 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요. 여론조사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여론조사를 했는데 며칠까지 여기 여론조사 쭉 해요. 여론조사는 하는데 여기 6일부터 마지막 선거일 날까지 하는 거는 마감 시간 이후에만 6시 저녁 6시 마감 시간 이후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선거일 날은 출구조사 하는 거 아시죠? 출구조사 해도 마감 시간 이후에 하는 거 아시죠? 50m 밖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선거 운동 여러분이 이제 벽보도 붙이고 그다음에 거리를 다니면서 마이크들 확성장치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확성장치도 사용하시고 장치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된 거죠. 확성장치 사용하려면 소음기준 이런 것들 마련해야죠. 그래서 과거 소음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건 기본권 보호 위반이다.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인데 그러면 여기 기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등록을 해야죠. 등록기간. 후보자 등록기간 2일간 합니다. 2일간. 자, 후보자 등록기간은 솔직히 말해서 먼저 등록해서 먼저 주는 거 아니에요. 거대 정당 순으로. 무소속은 100번 범위에서 자기가 선택하지만 이걸 거대 정당 순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번호가 좀 앞쪽으로 있어야 다들 신경을 쓰니까 다들 그렇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 또. 그래서 후보자 등록기간 등록을 하고요. 이럴 때 이제 등록기간 먼저 접수한다, 가나다 순다 아니에요. 다 합헌이었는데, 그러니까 위헌으로 바뀐 적은 없어요. 지금은 거대 정당 순. 그럼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뭐 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 후보자라는 단계가 있죠. 자, 예비 후보자가 되려면 이게 240일 대통령, 그 다음에 120일 반 깎여서 국회의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90일, 60일인데 이게 군수예요. 이거는 시군이고요. 시구요.
시구. 결국 군수님이 또 왜 나는 60일이고 쟤네들은 90일이야? 해갖고 헌법재판소 갔더니 뭐 어쩔 수 없죠. 지리적이나 사람의 수나 뭐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 인구 분포들을 고려해볼 때 합헌 이런 것들 나오고요. 요거 예비후보자 요거 할 때는 등록을 해야죠. 등록을 요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요때 20% 아시죠? 기탁금의 20% 선납하는 거. 그럼 예비후보자 등록하면 어떻게 돼요? 뭐 한다? 공천을 받거나 국민 일반 추천을 받아야죠. 자, 이 추천 받을 때 뭐 숫자를 다 외우는 건 아니고요. 공천 받을 때 대통령 네 그러면 중앙당하고 5 이상 시도당이니까 적어도 각 시도당에 1,000 이상 당원이 있으니까 못해도 6,000명 이상은 등이 없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건 무소속. 정당 추천. 그래서 기호를 받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등록하는데 무소속으로 받는데 뭐 누구나 자유롭게 나오면 이거 형평성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 추천을 받을 때 대통령만 3,500에서 6,000 이런 제한선이 있어요. 왜 상한선도 있고 하한선도 있냐면요. 상한선은 사전선거를 막기 위해서, 하한선은 형평성을 맞추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천, 추천 이러면 이분이 뭐한다? 나중에 80% 내서 후보자 등록 기간에 등록하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예비후보자 등록했다가 등록을 만약에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됐을 때는 기탁금 반환해줘야죠. 거기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세요? 이거 많이 아시죠? 선거운동 보조, 선거운동을 했을 때 드는 비용을 국가 보조. 이게 공영선거를 위해서 국가가 비용을 보조해줍니다. 그럴 때 15% 이상은 전액, 10에서 15%는 반액. 이거 아시죠? 하지만 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기호가 없어요. 아직 기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아니라 기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벽보 같은 거 못 붙이고 직접 다니면서 지지호설을 하거나 명함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직접 하는 거니까 벽보 붙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는 선거 비용을 보존을 안 했어요. 지금도요. 보존을 안 해요. 이거 합헌이에요. 합헌. 이거 판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선거 비용 보존을 안 해주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직접 다니면서 선거하면서 조금 더 불법적인 또는 그게 될 수가 있잖아요. 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에 참여를 불평등한 이건 막아야죠. 그래서 여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는 직접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주고 함께 배우자, 직계존비소, 선거사무장, 선거회기 책임자,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배우자가 한 명까지 지명을 해서 직접 명함을 주는 거 여기 위헌이었어요. 배우자 없는 분에게 너무나 가혹하다. 또 여기서 예전에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화환을 보내거나 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재력을 과시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화환이 쫙 있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하고는 좀 사회적 지명도나 이런 것들 차이가 좀 있지 않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러대요. 이 사람이 참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참 곤란해. 그러면 야 내가 다 할 테니까 친구들 이름 대. 그래갖고 화환 쫙 보내갖고 막 이만큼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타내는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돈에 관한 차별 취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화환이라든지 문서 배부 배포 그러니까 광고물, 표시물, 현수막, 띠 이런 거 못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본인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띠를 못 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동차 사무실 현수막 같은 거 걸 수 있어야죠. 근데 무조건적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해서 무조건 다 못하게 한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졌다 해서 물막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수막, 광고물, 표시물 자 이렇게 물막 물 광고물, 표시물, 현수막, 물막 이제는 다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안 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이유만으로 장을 담그는데 구더기 생기니까 다 담그지 마세요. 이제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걸러낼 수 있으니까 담그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못된 건 곤란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판례가 2022년, 2023년에 많이 달라졌어요. 헌법 불합치 결정. 그래갖고 23년 8월 달에 공직선거법 개정하면서 22년 요때 23년 초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가 나왔거든요. 싹 다 바뀌었어. 물막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한쪽 배우자의 후보자 나왔는데 선거 기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내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직과 무관한 그래서 직무 관련성을 요즘엔 많이 따집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시면 돼요. 말이 길었죠? 그래도 선거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거 간략하게 공직선거법의 선거 전반적인 시스템 절차를 좀 봤어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볼게요. 옳은 것을 골라라.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상근직원이에요. 이분들 공사공단이잖아요. 공사공단. 그럼 이분들 국가공무원인가요? 그러면 지방공무원인가요?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요. 직무와 무관한 선거 이런 거 운동은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특히 요즘에 최근 요 판례와 관련해서 공사공단 나오시면 정당 내 선거인데요. 정당 내 일반 국민 그러니까 당원이 아닌 선거도 아닌 자의
선거 이것마저도 금지한 사건에서 이것도 그래서 헌법 불합치 헌법 위헌 결정 받았다.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다. 두 번째,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봐세요. 요즘에 이게 중요하다니까. 직무행위를 이용해서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은 침해하지 않는다. 이런 게 맞는 지문이죠. 요즘에 들어와서 이게 바로 위하고 아래하고 비교되잖아요. 3번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화한 전면적으로 이걸 금지하는 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를 두지 않아서 결국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4번도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벽보 개시, 인쇄, 물, 배부, 배포 개시, 물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막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직무무관하거나 관련성이 없거나 위협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선거운동에 어떤 저해가 되지 않는 건데도 무조건 전면적으로 일조로 금지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자, 이거 어깨띠 등 이것도 이제 못하게 하는 건 침해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아시겠죠? 물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좀 설명이 길었나요? 그래도 어려운 내용인데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도 헌법적 수준은 여러분이 하이엔드를 찍으셨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매일 헌법 정의내용입니다.